불황 속 호황을 누리는 중고차 시장. 알뜰 소비족의 발길이 꾸준히 늘면서 매년 30조 원씩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를 샀다가 제대로 발등 찍힌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태이다. 최근 중고차를 사면서 장롱면허를 탈출한 윤혜진 씨.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다. 방지턱 넘을 때 너무 심하지 않아요? 덜컹거리는 느낌이에요. 주행 중 귀에 거슬리는 소음과 덜컹거리는 차체, 차에 이상이 있는 것일까? 코너를 돌면 휘청거림과 덜컹거리는 이상 증세는 더욱 심해지는데 보셨죠? 코너 돌 때도 휘청거리는 거.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기분이라는 혜진 씨. 불안해서 차를 운전을 못하겠어요. 겉보기엔 멀쩡한 차량.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어디 녹슨 데도 없고 누수된 데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먼지만 쌓여있고 차량에는 별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성능 기록부에는 무사고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되게 싸게 잘 사는 거라고 해가지고 600만 원 주고 샀어요. 성능 기록부에도 특별히 눈에 띄는 문제점은 없다. 대체 차의 이상 증상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정비업체에서 차량 이상 점검을 받아보았다. 굴곡을 넘어갔을 때요. 소리가 굉장히 심하고 덜컹거리고 하체 부위가 굉장히 위험해요. 삭어서 차체를 잡아주는 건데 감고 난 거 여기 쓸어서 파손이 됐어요. 끊어진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운행이 좀 불가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수리 비용은 얼마나 들까? 30만 원. 30만 원. 차량 하부의 녹슨 부식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까지 있는 실태인데 차량 수리비마저 차값의 5분의 1가량이나 나온 어처구니 없는 상황. 저는 돈이 드는 것도 기분이 나쁘긴 한데 처음에 살 때 말씀을 하신 게 아무 이상 없다 했는데 제가 속은 거잖아요. 차량 이상 때문에 딜러에게 연락은 해보셨나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으세요. 딜러는 차를 판 뒤 연락조차 안 되고 있다는데 다시 한번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연결이 되지 않아. 하지만 역시나 중고차 구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딜러. 다음 날 제작진의 새로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새로 걸려온 번호는 받는다. TV조선 알맹이 제작진입니다. 고객님께서 차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계속 부재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바쁠 때만 전화하시는데. 계속 걸었던 전화를 바빠서 못 받았을 거라고 말하는 딜러였다. 차량을 이제 정비소가 가져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성능지랑 좀 다르게 녹슬고 이렇게 구멍까지 생긴 상태라 구멍 뚫리고 부딪히고 그런 차를 저희가 팔 것 같아요? 저희가 팔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고객이 몰고 다니다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뭐 일단 저희 쪽엔 책임이 없으니까 저희 쪽은 보상해드릴 방법은 없죠. 좀 바쁘니까 끊을게요. 바쁘다는 말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딜러. 잘못 사면 애물단지가 되는 중고차. 인터넷엔 저렴하고 새 차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하는 중고차가 넘쳐나고 있다. 네, 여보세요? 중고차 홈페이지에는 여성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인터넷에서 보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지금 팔렸나요? 네, 아니요. 아직 있어요. 빨리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인터넷에서는 여자분이 판매하시던데 왜 남자분이 전화를 받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 업무폰이라서요. 예, 번호가 같이 공유되는 쪽이 있어요. 일단은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말까지 더듬으며 업무용 핸드폰이라 번호가 공용되고 있다는 남성 딜러. 과연 차량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딜러가 있는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딜러는 역시나 남성이었다. 1220만 원에 나온 새차 같은 외제 중고차. 과연 차량은 홈페이지 내용과 동일할까? 주행거리가 틀린데? 이건 4,558km 뛰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2만 원을 넘게 뛰었는데? 이게 전자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이게 전자 계기판 자체가 교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선 그것만 딱 빼고 차 받으세요. 전자 계기판의 문제로 주행거리가 잘못됐다고 핑계를 대는 딜러. 계기판의 문제라고 보기엔 홈페이지의 내용과 주행거리가 너무나 차이가 났다. 차 넘버가 틀린데요? 넘버 같은 경우는요. 네. 휴가 이전 되기 전에 찍은 거라서 네. 바뀌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배제하시고 보시면 돼요. 차량의 번호도 배제하고 보라는 딜러. 홈페이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량 번호를 달고 있었다. 가격이 얼마죠? 1200대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내부는 좀 더 해드릴 수 있고요. 원래 시세는 어떠죠? 시세는 보통 한 3,000 중반에서 4,000 후반대까지. 근데 왜? 시세보다 2천만 원 이상 싸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부분 때문에 촬영하는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일단 압류가 한번 됐던 차인데 남아있는 할부금이 좀 있어요. 할부금이 남아있다? 1250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금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뒤에 같이 이제 토탈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나온 가격은 인도금일 뿐 실제 가격과는 달랐다. 세 가격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1250에서 그 나머지 할부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금액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금액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으로는 차량을 매도할 수 없다는 딜러. 그럼 남은 할부금은 대체 얼마일까? 할부금이요? 3,258만 원 남아요. 그럼 토탈 한 5천 돈 되는 거네요. 네, 4,500 정도. 남은 할부금이 무려 3,258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딜러의 성별부터 가격까지 홈페이지와는 전혀 다른 매물 차량. 달라도 너무 달랐다. 미끼 매물로 소비자를 낚지 않는 중고차는 없는 걸까? 또 다른 곳에 중고차를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차량을 보고 왔는데 오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왜냐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되는데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찾아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기 요즘에 너무 허위 매물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노트북 있는 거 갖고 직접 찾아가지고 컨설팅 해드리고, 괜찮으면 손님이 직접 오시든가 아니면 저를 믿고 해주시면 제가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직접 고객을 찾아가 차량 사용 용도와 가격에 맞춰 컨설팅을 해준다는 딜러. 이 딜러 뭔가 다른 것 같다. 차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실제 차를 봤는데 거기에 할부가 남아있다. 이런 소리들을 하던데 혹시 이 차도 할부가 남아있거든요?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이 차대금과 이전비와 보험료 그리고 저희들 수수료, 그거 이외에는 들어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추후 금액은 남아있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딜러.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 저 사기꾼이죠. 과연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이 매물가가 싸가지고 이게 좀 싸죠. 이거는 이제 다른 건 한 1,300, 400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사고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저렴한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성능도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전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거. 사고 이력이 있어 가격이 싸게 나왔다는 차량. 성능 기록부를 보여주며 사고 정도와 차량의 상태를 알려주는데 과연 성능 기록부의 실제 차량 상태는 동일할까? 그래서 딜러와 함께 실매물을 보러 갔다. 과연 수많은 차 중에 실매물은 있을지. 차량은 존재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용과 동일할까? 차 남바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일단 차량 번호는 홈페이지 내용과 일치했다. 차고가 이 부분 났고 이 부분 교환했고 이 본넷 교환했고요. 키로수는 상품 만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가 있어서 조금 한 몇십 킬로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판매자부터 가격 내용까지 홈페이지 정보와 확실히 같았다. 그래서 제작진은 취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저희가 사실 TV조선 알맹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중고차 시장 많잖아요. 그에 관해서 취재를 나왔는데 지금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괜찮으시면은 이게 촬영 협조. 당황하고 놀랐는지 아무 말이 없는 딜러. 그래요. 뭐 협조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해드릴게요. 지금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게요.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속 시원히 알려준다. 자동차의 달인 박병일 명장이 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정직하고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중고차만 판매한다. 남상현 딜러. 저번에 제작진이 좋은 차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성능 그렇고 제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왜냐면 제작진이 봤을 때하고 제가 봤을 때가 같아야 되는데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그거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 13,000에 가격은 1,000만 원. 가격이 좀 싸네요. 왜냐면 사고가 났으니까 아무래도 교환 부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쩐지 가격이 좀 싸다 했어요. 이 사진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 우리가 물건하고 봤을 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과연 가격 대비 차량 성능은 성능 기록부와 같을까? 수리를 정식 정비업체에서 잘 했고 성능이나 이런 거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는요. 그럼 제가 한번 이 차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볼트, 여기 자국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볼트 풀었잖아요, 여기. 자국 나죠, 여기. 여기. 그죠? 네. 여기 휀다도 여기 뭐 이건 볼트 뜯었던 거죠, 여기. 자국 나죠, 여기. 이건 한번 뜯었던 얘기란 거죠. 어떤 작업이 들어갔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휠하우스 정도는 괜찮네, 그죠? 이쪽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휠하우스가 먹었다라는 얘기는 타이어가 편마 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용접이 됐다라면 타이어를 봐야 돼요, 타이어를. 이 서스펜션 하체 장치가 문제가 되면 한쪽으로 편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여기하고 그렇게 편마가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다는 얘기죠. 하체는 양호한 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꼼꼼히 차량 상태를 살펴보는 박병일 명장. 명장님이 차량 꼼꼼히 보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체크도 많이 했는데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좀 다를까 봐서 걱정되면 그래도 차이가 별로 없어서 다행이라고 조금 안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본닛 정도 갈고 휀다 정도 갈았다. 정말 나쁜 차다 이건 아니고요. 안전하고는 관계 있냐?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대신 또 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사고는 차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신차보다 저렴하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영업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고차 잘 사고 싶다면 주목. 이 차가 엔진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물컵으로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봐요. 여기 올렸을 때 물의 떨림이 거의 이렇게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거의 별로 없죠. 다 보세요. 만약에 이 차가 트러블 생겼을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하나 고장 한번 내볼게요. 엔진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흔들리며 쏟아지는 물컵. 물컵이 쏟아지지 않으면 엔진 상태 양호. 물컵도 넘어졌잖아요. 이 정도로 심할 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 상태를 물컵만 얹어도 대강 상태 알 수 있어요. 물컵 하나로 엔진 상태 점검 가능. 중고차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팁. 우리가 중고차 살 때 운전석에 앉아서 꼭 점검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엔진은 정상인지, 미션은 정상인지 이거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스톨심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엔진 출력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핸드부터 잠기고요. 먼저. 두 번째 브레이크 밟고. 그 다음에 기어를 뒤에 넣고 그 다음에 엑셀 페달 끝까지 밟는 거죠. 이때 엔진 RPM이 2200 정도 나오면 엔진 출력 이상 무 이상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엔진 RPM이 2000 이하로 나왔다. 엔진 출력 부족이에요. 근데 2400이 넘어가잖아요. 그건 미션이 안에서 내부에서 슬립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미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문제인지 미션의 문제인지는 엔진 출력 시험 한 방으로 게임 끝났습니다. 연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머플러에다 손을 대보면 알거나 아니면 휴지를 대보면 알아요. 만약에 습기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좋은 차죠. 자, 제가 손이 깔끔합니다. 그죠? 여기를 만졌을 때 만약에 물이 나오면 괜찮은 거죠. 이렇게 젖었네요. 그죠? 연비 좋은 중고차로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준다면 금상첨화. 이거 꼭 알고 중고차 사러 가보세요. 그럼 좋은 차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하체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정비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서 정말 괜찮은 착한 딜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차를 사주시는 분한테 신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이고 그리고 저 지금 애 넷 키워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손님들 고객한테 잘해서 좋은 차 많이 제공해주고 싶습니다.